89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89페이지입니다. 사고 및 사고 사례 보겠습니다. 사고, 항공법상 사고의 정의입니다. 항공안전법에 사고를 어떻게 정의해내느냐. 뭐 사망 같은 경우는 그냥 죽은 사람 이렇게 되겠지만, 그죠? 사고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음날 죽거나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30일 이내 사망했을 때 사망이라고 보고요. 행방불명이 참 이게 골치 아픈 경우죠.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뭐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하면 행방불명으로 본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상. 요거 참 다 문제에 나옵니다. 사고 후 7일 이내 48시간 초과 입원 치료하는 경우에 중상으로 분류하고요. 그러니까 사고 후 8일 지난 다음에 48시간 초과 입원 이렇게 하면, 그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요런 거. 요런 뭐 기준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7일로 해 놓으셨고, 입원 치료는 48시간으로 해뒀습니다. 골절인 경우, 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 간단한 골절은 중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코뼈가 상당히 중한 상해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니래요. 아니라니까. 아니구나. 손가락, 발가락 부러진 골절된 것도, 예. 뭐 아니래요? 예, 중상이 아닙니다. 이게 간단한 골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외워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열상, 찢어진 상처로 인해서 심한 출혈, 신경, 근육, 힘줄 손상. 심한의 기준이 뭔지 참 애매한데 심한이라고 했으니까 심한 걸로 외워두셔야겠고요. 2, 3도 화상 또는 신체 표면의 5% 초과하는 화상입니다. 이런 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께서 정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화상 후 7일 이내 48시간 초과 입원 치료는 중상으로 봅니다. 위에랑 같네요. 그죠? 화상뿐만이 아니라 화상도 사고니까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같다라는 걸 금방 아실 것 같고, 내장의 손상, 신체 안에 있는 내장이 손상됐을 때 이것도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그렇게 해주시면 중상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염물질이나 유해 방사선에 노출됐을 경우 중상으로 판단합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이건 항공안전법에 정해져 있는 사고의 정의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례예요. 항공사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항공사고조사보고서 홈페이지에 나오면 다 나와요. 아주 중요한 사고부터 나옵니다. RC 모형 헬리콥터 사망사고. 아유, 이거 정말 참 안타까운데요. 사고 개요 보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입니다. 경남 진주시 소재 초등학교고요. 과학의 달 행사 중에 시험 비행 중 초등학생이 1학년이 사망했네요. 그 다음에 2명이 중경상을 이라고 합니다. 요게 문제 많이 나오는 사고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상황이 좀 심각하죠. 그죠? 초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사망을 했으니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과학의 달 행사 뭐 이런 사고 계획은 그냥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05년 4월 1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사고인데요.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 사망이에요. 2009년이네요. 사고 계획을 보면 8월 3일이고요.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둔동리 소재 논이고요. 야마하 알맥스 요 기체입니다. L17S7044. 이륙 후 기체가 빠르게 후진해서 조종자와 충돌했어요. 조종자 사망했고요. 뒤에 이제 사고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망 사고니까 중요하겠죠. 90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90페이지예요. 사고조사 보고서입니다. 조종자 정보. 농업용 그죠?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 사망 사고예요. 조종자는 2008년 2월에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이때는 자격증이란 게 없었죠. 그죠? 농업용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 운용자 교육 수료가 하셨고, 그 다음에 7월에, 같은 해 7월에 한국 농업 무인 헬기 협회 기능 인정증 취득하셨고요. 그래서 필요한 건 다 취득을 하신 것 같아요. 2009년 5월 29일에
근데 좀 여기 보셔야 될 게 정기 신체 검사에서 특정 질환 관리피로 판정을 받았는데요. 인지와 운동 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죠? 이게 자격증을 반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그죠? 이게 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비행장치는 2008년 5월 1일에 야마모토사 항공방재용으로 제작이 되었고 같은 해 7월 20일 국내 도입되었고 2008년 8월 17일 최초 방재 중에 전선 충돌 추락 사고 당일 수리가 완료됐는데 같은 조종자라고 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안전성 인증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비행기록 장치 FDR인데 Flight Data Recorder예요. 비행 데이터 기록, 리코더는 기록기죠. 기록기. 리코드가 기록하다입니다. ER을 붙여서 기록하는 기계 또는 기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체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이제 기록이 됐고요. 사고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기체 점검 소홀, 피치 트림 기수 상승 3단위로 설정. 요 때만 해도 피치 스위치가 이게 아날로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렇게 손으로 돌려놓는 건데 그게 어디에 이제 걸려가지고 위로 올라가 있었던 거죠. 지금 나오는 조종기들은 저가형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아날로그로 이렇게 해놓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뭐죠? 웬만한 거는 다 스위치를 킨 다음에 이렇게 딱딱 띡띡띡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죠? 그 조종 그 스틱 그죠? 왼쪽과 밑에죠. 안쪽과 밑으로 있죠. 그죠? 오른쪽 스틱 같은 경우는 왼쪽 밑에 있고.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스롯 엘리베이터, 러더, 에일로런, 그다음에 에일로런, 그다음에 스로틀 요거를 이게 트림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다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요때는 케이스에 놓고 빼거나 이제 옷에 걸리거나 하면서 3단 상당히 높은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거니까 바로 뒤로 와버린 거죠. 이륙 후 GPS 스위치가 켜지 않으면 이것까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스위스 뭐였죠? 그 인적 오류 중에 그죠? 스위스 치즈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막는 디펜스 레이어가 있는데 방어층이 있는데 방어층이 다 뚫려버린 겁니다. 이거라도 켜져 있었으면 뒤로 밀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조종자 회피 동작 미흡. 그러니까 이 조종자분까지 신체 검사에서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까지 받은 상황이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3박자가 다 맞아가지고 사고가 나게 된 것 같습니다. 후진으로 오는데 이걸 전진으로 빨리 못해서 이게 부딪히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한 사고라서 그죠? 이 문제 또 많이 나옵니다. 사고조사 보고서인데요. URA 이게 사고조사 보고서인데 이게 Unmanned Aircraft 뭐죠? Accident Report가 아닌가 싶은데 Accident는 사고가 Report는 보고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9년에 세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이 숫자가 보니까 2009년 거죠. 2009년 사고니까 안전공고를 내렸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안전공고 1번은 방제 업무 안전규정 수립 시행하라고 이제 돼요. 그런 권고를 한 거죠. 조종자 자격 보유자 안전관리 감독 및 관리 및 감독 작업 환경 조건 및 연속 근무 시간을 제한. 이거랑 약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해야죠. 그죠? 뭐 연속 근무 제한. 이게 필요해서 그렇게 됐다. 인지 능력이 원래 신체 검사에서 떨어진 분이었으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죠? 신체 검사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은 조종자를 증명을 뭐 취소한다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점검표 트림 위치 점검 추가. 점검표에 트림 위치 점검하는 걸 추가. 이게 추가가 안 되어 있나요? 당연히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겠죠. 트림 지금은 디지털이라서 거의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반드시 스로틀 컷은 하고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스로틀 컷하고 비행은 안 되니까 이제 처음에 연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점검 시 소리내어 말하며 실행 방식 채용.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리내서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헷갈리지 말고 소리내 말하면서 직접 실행하라는 얘기죠.
꼼꼼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또 꼼꼼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인적 실수 예방 프로그램 개발. 인적 실수, 사람이 실수하는 거죠. 기술 수준 유지 조종사 훈련 방법 개발 및 요구량 설정. 기술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훈련을 하고, 그죠? 요구량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신체 검사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가 나왔는데, 그죠? 그거 참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안전공고 5번째. 제조사에 한 건데, 제조사에게 트림 스위치 위치 및 소프트웨어 개선 검토. 요거는 이제 최근 나오는 조종기는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당시에 그렇게 공고했던 얘기입니다. 제조사 안전규정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그 다음에 제조사의 운영자 교범의 트림 위치 점검 추가. 요거는 당연히 되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안전거리 15m 적절성 재검토. 15m보다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3단 위치에, 뭐죠? 그 피치 스위치가 올려져 있는 상태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이륙을 함과 동시에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